글로벌 뉴스입니다. 나이지리아서 무장괴한에 납치됐던 여학생 279명 모두 풀려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서부 잼파라주에서 무장괴한들에 의해 납치됐던 여학생 279명이 모두 풀려났다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1시쯤 납치됐던 장글배, 관립중 등 여학교 학생 279명은 풀려나서 파라주 구사회에 있는 한 정부 건물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초 317명의 학생들이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던 학생 중 일부는 괴한들이 학교를 습격할 당시 수풀 속에 몸을 숨겼다가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미 카슈크지 암살 부대 해체, 요구, 왕세자 제재 면제. 미 국무부가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살해 사건과 관련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경호부대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왕세자에게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왕실의 신속기 입군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신속기 입군은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경호를 담당하며 왕세자에게만 응답하는 조직입니다. 국무부는 반체제 관련 대응 활동과 작전이 완전히 중단되도록 제도 개혁과 통제를 사우디 측에 촉구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우리는 미래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카쇼크지의 잔혹한 살인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적인 문제들을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정보당국은 무함마드 왕세자가 카쇼크지를 생포하거나 살해하는 작전을 승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고 신속 개입군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함마드 왕세자는 제재 명단에서 빠져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미 행정부는 무함마드 왕세자를 제재할 권한이 있다면서도 우방국의 지도부는 제재하지 않아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우리 목표는 관계를 재조정하고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사우디 지도부와 협력할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왕세자를 제재할 경우 중동의 몇 안 되는 우방인 사우디와의 외교적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 등의 부담 때문에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 극부유세, 발해, 자산 560억 원 이상 시 과세. 미국 민주당이 경제적 초상위층에 부유세를 매기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순자산이 5천만 달러, 약 563억 원 이상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위헌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실제 입법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순자산이 5천만 달러, 약 563억 원 이상인 가구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 초과 자산 보유자에게는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이 법안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워런 상원 의원은 2세 입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우선 순위인 보육과 초중등 교육, 기반시설 등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대유행은 미국 가정에 매우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고소득층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주식시장 화랑으로 순자산을 불린 반면 저소득층은 해고 등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약 10만 가구가 과세 대상으로 이들은 10년 동안 약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0조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재 과세가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CNN은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려 헌법에서 극부유세가 허용될지 의문이라면서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역시 가까운 미래에 법안이 제정될 것 같지 않다면서도 부유세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련 논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멕시코 백신 요청 거절, 이스라엘 3,600만 회분 확보 계획.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에 분투하고 있습니다.
백신 확보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백신 빈부격차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세 번째로 많은 멕시코. 지난해 12월 미국 화이자 백신을 시작으로 여러 백신을 들여와 접종하고 있지만 물량이 충분치 않다 보니 인구 대비 접종률이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멕시코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국이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을 나눠달라 요청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민 우선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아닙니다. 대통령은 모든 미국 국민이 백신을 접종받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안에 3,600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 930만 명의 이스라엘이 기존에 확보한 물량은 1천만 회분인데 향후 3배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 누구도 모른다면서 6개월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가 백신을 두고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제조업체와 자국 내 백신 제조 공장 건립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중 기술 경쟁도 동맹 지향, 한일 역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도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에 역점을 두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현재 차원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요 품목의 수급 구조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달 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 내 수급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낸 주요 품목의 공급망을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큰 히토리를 비롯해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등 4개 품목이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미국인들은 그들이 의지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에 직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자동차든 의약품이든 식료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칩과 전기차용 배터리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국제적 우위를 갖고 있는 품목들이어서 이번 조치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동맹 지향적인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국, 일본, 대만 같은 핵심 파트너에 더 큰 역점을 두고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접근 방식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인 쿼드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쿼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건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쿼드를 계승해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할 경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량이 많은 한국 입장에선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 영웅의 추락, 쿠오모 성희롱 의혹, 사과, 검찰 수사 협조.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최근 제기된 이딴 성희롱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28일 성명에서 내가 언급한 것 중 일부는 원치 않는 희롱으로 오인됐음을 인지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사무실 내 누구와도 부적절하게 접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전 보좌관과 전 비서가 성희롱 피해를 폭로하면서 사퇴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검찰 수사 방법과 관련해 쿠오모 측이 꼼수를 쓰려다 불발된 가운데 뉴욕주 검찰이 변호사를 검사 대행으로 고용하되 검찰이 독립적 수사를 감독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판사 매수 불사르코지 전 대통령 징역형.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를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리 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1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 2년을 포함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프랑스 역사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은 사르코지가 처음입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제이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얀마 유혈 참사 불구 곳곳서 또 시위 아웅산 수치 추가 기소. 지난 일요일 미얀마 군경이 쿠데타 반대 시위를 유혈 진압하면서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국제사회의 군부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가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어제도 곳곳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미얀마에서 군경의 시위대를 향한 총격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월요일에도 쿠데타 반대 시위는 이어졌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초대 도시 양곤에서는 곳곳에서 소규모 쿠데타 규탄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 수류탄 등을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는 아이들까지 거리에 나와 쿠데타 반대를 외치며 행진했습니다. 일요일 군부의 강경 진압에 따른 인명피해도 처음 알려진 것보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사 연방의회 대표 위임명, UN 특사, 그들은 국민의 전쟁을 선포했고 세계는 독재자들의 불법 정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테러리스트 그룹과 같습니다.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월키토키 불법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치적 제거 작업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라비나 샴다산이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 평화 시위자들에 대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군부에 촉구합니다. 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억압을 멈출 것을 촉구했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시위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군부 인사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군부의 평화 시위 탄압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증폭하면서 미얀마의 전국 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